네, 오늘 책은 직장인을 위한 똑 맞는 독서법. 꼭 맞는 아니고 똑 맞는 독서법이라서 똑독이라는 걸 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독서법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번에도 독서법에 관한 좀 책을 이번엔 좀 직장인에 특화되어 있는 독서법입니다. 저번에 읽었던 건 아웃풋 독서법이었죠. 그것도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책은 꿈꾸는 직장인 독서가들의 이야기다. 직장인으로서 독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수년간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만난 다양한 직장인 독서가들의 사례를 들어 솔직담백하게 독서 경영 노하우를 알려준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이룬 꿈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불어넣어준다. 저자는 추현오호라는 분이고 2016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Better Than Yesterday를 모토로 독서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경영을 실천하는 독한 자기 경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책은 뭐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좀 냈네요. 숏서머리 볼게요.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년 평균 독서량은 9.2권. 종이책 기준으로 2013년도 기준이랍니다. 1년에 한 9권 정도 읽는다는 거네요. 즉 대한민국 직장인은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채 읽지 못한다. 왜일까? 독서의 유익함을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쁜 직장인이 이러한 제약을 딛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직장인도 저마다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 그 꿈은 직장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직장 밖에서 이루고픈 꿈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꿈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내일을 꿈꾸는지 자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서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고 직장인의 꿈을 실현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 책은 꿈꾸는 직장인 독서가들의 이야기다. 직장인으로서 독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수년간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만난 다양한 직장인 독서가들의 사례를 들어 솔직담백하게 독서 경영 노하우를 알려준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이룬 꿈,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서를 통해 이룬 꿈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불어넣어 준다.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있다. 파트 1에서는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소개한다. 독서 시간 확보와 함께 읽은 책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독서법을 구축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파트 2에서는 직장인을 세 유형, 동몽이상, 동상이몽, 동상무몽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대요. 유형별로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여러 권의 책을 전략적으로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네, 파트 1과 파트 2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책이라고 하죠. 네. 한 권의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똑똑하게 읽기. 직장인이 책과 가깝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바쁜 업무 때문에 독서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 둘째,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나만의 독서법이 정립되지 않았다. 셋째, 독서가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공을 돕는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렇다.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 직장인을 위한 독서법은 따로 있다. 그것은 정독도, 속독도, 묵독도 아닌 자신에게 똑 맞아 떨어지는 똑똑이다. 똑똑. 네, 똑똑.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책을 읽어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다. 똑독은 직장인의 독서를 방해하는 위 세 가지 편견을 모두 해결해 준다. 앞으로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똑똑하게 읽자. 그래야만 여러 권의 책도 잘 읽을 수 있다. 바쁜 직장 생활, 도대체 언제 책을 읽나? 많은 직장인이 책을 읽고 싶지만 읽을 시간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나는 독서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는 직장인을 위해 스캠퍼 기법의 키워드 중 반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나의 하루 또는 일주일 중에서 언제 독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뒤집어 나의 하루와 일주일 중 독서를 하면 안 되는 시간은 언제일까로 바꾸어 보았다. 직장과 가정에서 보내는 하루 일상의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프로세스마다 정말로 독서를 할 수 없는지와 독서를 할 수 없을 만큼 바쁜지를 천천히 따져보았다. 그 결과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퇴근 후 주말 및 여가 등을 활용하면 상당한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해 봤더니 우리 보면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휴식 시간, 퇴근 후 주말 및 여가. 사실 이때 책을 읽을 수는 있어요. 저도 사실 주말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하고 점심 시간, 퇴근 후 이렇게 책을 읽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휴식 시간하고 주말 여가 시간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우리는 언제 쉬나요? 사람이 머리를 좀 쉬게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지 뭔가 계속 읽고 있어야 돼. 회사에서도 뭔가를 계속 보고서를 읽고 뭘 읽고 있는데 머리가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짜투리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내 경우 평일에는 야근할 때 3시간 30분, 야근하지 않을 때는 3시간 35분의 금쪽 같은 독서 시간을, 그리고 주말에는 4시간 25분이라는 엄청난 독서 시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매일에 이만큼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시간의 3분의 1이라도 투자한다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독서 가능 시간을 분석해보자.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소중한 시간을 찾아내서 독서에 할애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읽은 책,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추억이 있어야 기억에 남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힘은 그 사람과의 추억이다. 반대로 추억이 없는 사람은 쉽게 잊히기 마련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남는 게 없는 이유가 바로 책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의 기초가 되는 독서, 즉 책에서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사실 어떤 물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거나 그 물건을 기억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어디 답사를 가서 거의 6시간을 걸었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이걸 진짜 행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있고 제가 좀 걷는 걸 좋아해서 같이 걸으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예전에 어떤 자기 아는 분이 이 길에 있는 그 풀들 있잖아요. 풀이나 꽃,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줬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모든 것들에서는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그 안에 스토리가 없으면 기억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약간 꽃사업을 하려고 그 꽃을 이제 서울에서 큰 이제 그 시장 있잖아요. 꽃시장. 거기서 사다가 인천으로 갖고 와서 그걸 판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긴 하는데 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막 그 일 때문에
그걸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려면 그 안에 너와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가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 책 읽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효과가 높은 방법이 바로 PQ4R 전술이다. PQ4R은 인지심리학자 토마스와 로빈슨이 고안한 책 읽기 방법으로 지금도 많은 강사와 교수들이 학습 코칭이나 교수법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PQ4R 전술을 활용하여 책을 읽으며 독서 경영 강의에서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소개하고 있다. PQ4R은 책과 추억을 쌓는 방법으로 프리뷰, 그러니까 훑어보기, 퀘스천, 의문 제기, 리드, 능동적 읽기, 리플렉트, 숙고하기, 그러니까 자신한테 이렇게 반영해 보기죠. 네. 리사이트, 암송하기, 리뷰, 다시 보기. 제가 이거 리사이트라는 단어를 리사이틀 그 단어로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왜 이게 암송하기지? 보니까 이제 암송하는 거, 뭐 낭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단어가 리사이틀이 맞네요. 그게 뭐 콘서트나 뭐 연주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6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PQ4R 독서법의 6단계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이거는 다른 그 독서법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얘는 프리뷰 단계, 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단계다. 무작정 책장을 펼치고 읽기 전에 책의 제목, 프롤로그, 목차, 소제목 등을 살펴보고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단계이다. 이제부터 그동안의 수동적 독서 태도를 버리고 프리뷰 단계와 함께 능동적인 독서를 시작하자. 퀘스천 단계, 프리뷰 단계를 거친 후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점들과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책의 목차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전체 목차에 어디쯤 해당하는지 기억하는가? 현재의 우리는 챕터. 2. 지금까지 읽은 책,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의 첫 번째 소제목, 추억이 있어야 기억에 남는다. 와 있다. 이 대목을 프리뷰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추억과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책을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웬 추억과 같은 다양한 의문점이 자리 잡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퀘스천 단계에 속한다. PQ4R이니까 프리뷰, 발음이 참 어려워요.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퀘스천, 그래서 PQ까지 나왔죠. 물론 어떤 의문도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추억이 있으면 기억에 잘 남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소제목 자체를 질문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읽는 것은 수동적인 독서이다. 하지만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궁금한지 스스로 질문하며 읽는 행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서이다. 이제 read 단계. 4R 중 첫 번째 R인 read는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는 단계로 보통은 프리뷰와 퀘스천 과정에서 제기한 질문과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으면 된다. 물론 전체적인 해답을 찾는 것도 좋지만 각 파트나 챕터마다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괜찮다. 주목할 것은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1+1이 2라는 정답 찾기식의 독서는 곤란하다. 정답은 하나이지만 해답은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던진 질문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목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면서 저자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등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서이다.
리플렉트 단계. 이거는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반추하는 거죠.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신이 읽은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에서 감정이입을 해보거나 자신 또는 조직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등의 성찰과 반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사이트 단계. 이 단계는 한 챕터 또는 여러 챕터를 읽은 후에 바로 다음 챕터로 책장을 넘기지 않고 잠시 휴식 시간을 두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암송하고 회상해 보는 것을 말한다. 아까 암송하기 단계라고 그랬죠? 프리뷰 단계에서 그렸던 윤곽을 떠올리며 퀘스천 단계에서 제시한 질문의 답을 정리해 가면서 암송하고 회상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책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더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잠시 이제 좀 생각을 좀 하라는 것 같아요. 리뷰 단계. 프리뷰가 책을 읽기 전에 전체 윤곽을 그려낸 것이라면 리뷰는 책을 다 읽은 후에 전체 윤곽을 그려내는 것이다. 책 전체를 다시 살펴보면서 리드, 리플렉트, 리사이트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과 전체 줄거리 등을 요약하거나 회상하는 식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직장인이 수도 없이 작성하는 계획안이 프리뷰라고 한다면 리뷰는 결과 보고서이다. 나만의 독서법 만들기.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스 터크만은 모든 팀이 경험하는 팀의 발달 단계를 형성기, 갈등기, 규범기, 성취기의 4단계로 제시했다. 독서법의 발달 단계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띈다. 법인에게 법인격이 있는 것처럼 나는 책에도 책 인격이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성격이 그러하듯 책도 어떤 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같은 책이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독자가 책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면 책은 종이의 집합체인 사물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탈바꿈하게 되고 독자와 책의 관계는 하나의 팀으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팀의 발달 단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책과의 팀워크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독서법이 형성된다. 똑똑한 PQ4R 독서법. 그러니까 4가지 R이 4죠? 4R 얘기하는 거죠.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앞으로는 똑똑하게 읽자. 한 권의 책을 왜 똑똑하게 읽어야 할까? 한마디로 답하자면 똑똑하게 읽어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야 한 권이 10권이 되고 100권이 되기 때문이다. 책 한 권 읽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장인이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휴식을 취하기도 부족한데 시간을 쪼개어 독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축적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독서 모임, 독사모와 독서 경영 강의를 통해 설명해온 똑똑한 PQ4R 독서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리뷰, 나만의 북 트레일러 만들기. 책과의 만남도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늘 책과 소중한 첫 만남을 북 트레일러 만들기로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북 트레일러는 책의 표지, 날개, 목차 등을 활용해 책의 내용을 내가 직접 예상해 보는 것이다. 우선 책의 표지를 살펴보자. 책의 앞뒤 표지에는 보통의 책의 제목과 함께 부제목, 소개글, 키워드, 저명인사나 언론사 또는 독자들의 추천평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책의 앞뒤 표지를 통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와 함께 작가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화두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날개를 살필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책의 작가이다. 작가 소개란에는 보통 학력, 경력, 경력에는 회사 및 업무, 컨설팅 경험, 칼럼, 방송 출연, 출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학력, 경력, 저서, 그리고 작가의 가치관 등이 담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작가가 지나온 발자취이다. 또한
번역서의 경우에는 감수자와 번역가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같은 용어라도 프리퀀시는 일반적인 경영학에서는 빈도라는 의미인데 공학 분야로 넘어가면 주파수로 번역된다. 용어 하나만 봐도 이러한데 민감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직장인 독자에게 글의 흐름과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수나 전문 번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살펴볼 것은 프롤로그인데 이곳에는 집필 동기, 책의 핵심 내용 또는 개략적인 내용 설명 등이 담겨 있다. 사실 저는 저자는 조금 보는 편인데 번역가나 감수자는 좀 보지 않는 편인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가 있네요. 다음에는 목차를 확인해야 한다. 목차에는 본문을 구성하는 각 파트와 챕터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이제 장이나 소 제목들 얘기하는 거죠. 책의 목차는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비판적인 책 읽기의 저자 김세연 작가는 차례는 독자들이 책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독서라는 여행을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책을 읽는 도중에 자신이 현재 어디만큼 와 있는지 등을 차례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작가가 책을 집필할 때는 보통 큰 주제와 핵심 내용을 잡은 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데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목차를 통해 구체화한다. 그래서 각각의 목차에는 모두 나름의 의미와 핵심 주제들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목차가 독서라는 여정에서 지도 역할을 하는 이유다. 퀘스천, 책의 0페이지 활용하기.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도 책을 읽는 자신만의 Y가 있다면 Y, 왜 이거죠? 끝까지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만의 Y는 책의 0페이지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렇다면 나만의 Y, 즉 질문은 어떻게 던지는지 아마존은 왜 최고가의 자포스를 인수했나를 통해 살펴보자. 일단 책을 사면 나는 즉 책의 0페이지를 펼치고 산 날짜와 함께 나만의 Y, 즉 책을 통해 얻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을 적는다. 왜 이 책을 선택하고 이 책을 통해 얻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는 대로 적는다. 요즘엔 이북을 많이 읽어서 그럴 경우에는 뭐 따로 적는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면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전화 친절도 조사,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직원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업무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반대했다. 고객 만족 경영이란 특정 부서 또는 평가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 전체 조직 구성원이 고객 지향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근거로 삼아야 하는 기업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는데 아마존은 왜 최고가의 자포스를 인수했나는 그런 내 생각에 논리적 근거를 달아주었다. 나는 고객 만족 경영 관련 블로그나 웹서핑 그리고 인터넷 서점들을 살펴보고 관련 서적을 분석하던 중에 이 책을 만났다. 책을 산 후 0페이지를 펼쳐 자포스의 기업 문화, 고객 만족, 행복 등 느끼고 배우고 활용하자. 자포스의 CS 원동력은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0페이지의 활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도 할 일이 남아있다. 0페이지에 실었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얻고 깨달았는지 혹은 다른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는지 등과 같은 독서 후의 느낌을 완독한 날짜와 함께 솔직하게 적는 것이다. 자포스의 놀라운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의 비결을 알고 싶었고 이를 조직에 적용하고 싶었던 나는 책을 다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자포스의 비밀, 가치관 공유를 통한 기업 문화.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자포스가 최고의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원들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기업 문화를 통해 이를 승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나름의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외부 고객만이 아니라 내부 고객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새로이 깨달을 수 있었다.
첫 번째, first R은 read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4R, 네 가지 R이 있는데 첫 번째 R이 read죠. read. 이렇게 읽어야 되죠, 영어는. 이제 참 영어가 계속 중간에 나오는데 숫자 3하고 고우예요. 3고로 읽어야 되나요? 3고로 기억하자. PQ4R 독서법에서 첫 번째 R인 read 단계는 본격적인 독서가 시작되는 단계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단계를 말한다. 나는 3고로 기억하기라는 나만의 능동적, 적극적 독서 방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서 3고는 책을 읽을 때 하는 신체 행위, 긋고, 적고, 접고를 의미한다. 우선 첫 번째 고인 긋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 굉장히 잘 지었네요. 즉 긋고, 적고, 겁고. 아니, 적고, 접고. 공부하는 엄마들의 공저자 강은미 작가는 책에 밑줄을 긋는 행위를 1차적인 자기 해석이라고 말한다. 밑줄을 긋는 행위는 단순히 책장을 넘기며 글을 읽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중요한 것은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지워나가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 공감하는 대목이다. 내가 주로 밑줄을 긋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바로 PQ4R의 퀘스천 단계에서 0페이지에 던진 질문에 실마리를 주는 대목이다. 책의 핵심 내용과 저자의 생각, 키워드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다. 또 하나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대목이다.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의 반기를 들고 싶은 대목이 생길 때마다 밑줄을 긋는다. 마지막 하나는 0페이지의 퀘스천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이다. 이를테면 업무 관련 책을 읽고 있더라도 육아나 가정생활과 관련된 통찰을 안겨주는 대목을 발견하면 바로 밑줄을 긋는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책이 업무 관련 책이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육아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라던가 이런 좀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취미 활동도 있고. 근데 어떤 그런 통찰을 안겨주는 부분이 사실 다른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밑줄을 긋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고인 적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밑줄을 그은 페이지에 여백에 간단하게 생각을 메모한다. PQ4R의 퀘스천 단계에서 0페이지에 던진 질문에 답하는 실마리를 적어도 좋고 밑줄 그은 문장의 키워드를 적어도 좋다. 해당 문장을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 괜찮다. 적어도 괜찮다. 또한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신만의 논리를 적어도 좋다. 책에 옆에 공백을 좀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좀 적으라는 거죠. 능동적, 적극적 읽기의 마지막 고는 접고이다. 밑줄을 긋고 생각과 느낌을 적은 후에 내가 빼먹지 않고 하는 행동은 해당 페이지의 모서리를 접거나 절반을 접는 것이다. 책의 모서리나 반을 접는 행위는 해당 페이지를 다음번에 다시 펴서 읽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나는 모서리 접기와 반으로 접기에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모서리를 접을 때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니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접는다. 하지만 절반으로 접을 때는 기억을 넘어서서 내 삶과 업무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좀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모서리 끝을 접는 거는 이걸 잘 기억해야겠다. 그런데 절반을 접는 행위는 내 삶과 내 업무에 실천해야겠다 할 때 좀 강하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네. 세컨드의 세컨드 R, 리플렉트.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반영하는 거죠. 내 삶과 업무에 비추어 보기. 똑똑한 PQ4R 리플렉트 단계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업무에 비추어 보고 스스로 돌아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나는 3고를 통한 리드 단계까지 마친 후 본격적인 리플렉트 단계에 돌입할 때 역시 신체 행위를 통한 적극적인 리플렉트를 한다. 바로 모서리와 반이 접힌 페이지를 펼쳐 밑줄과 메모를 읽으면서 해당 내용을 리플렉트, 다시 말해 내 삶과 업무에 비추어 보면서 내 생각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적는다.
이제 third R이죠. third R. recite. 암기와 암송을 구별하기. 똑똑한 PQ4R 독서법의 5번째 단계는 recite. 즉 암송이다. 낭독의 반복을 통해 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죠. 성찰과 사유를 하기 위함이지 단순 암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내 경우에는 2번 이상의 리플렉트 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문장들을 암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리플렉트는 나만의 필터를 거친 사랑스러운 문장들과 키워드들을 회사에서 이른 아침, 점심시간 또는 야근 전 기분 전환을 위해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읽는다. 네, 4R에 이제 4th R, 그러니까 4번째 R, 리뷰 단계죠. 똑똑한 리뷰로 활용 정점 찍기. 똑똑한 PQ4R 독서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리뷰이다. 책과의 첫 만남에 대한 예의가 프리뷰를 통한 북 트레일러 만들기라면 책과의 헤어짐에 대한 예의는 바로 똑똑한 리뷰로 활용 점정 찍기이다. 똑똑한 리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까? 내 경우엔 인터넷 카페 공준모에 우선적으로 리뷰를 남긴 후 페이스북 그룹 독사모와 개인 페이스북 등에 공유한다. 똑똑한 리뷰를 작성하는 일은 내 독서를 글로써 다시 보는 것이기에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우선 책 제목을 적고 표지를 올린 후 추천 평점을 별점으로 표현한다. 추천 평점을 남긴 후에 프리뷰 과정을 떠올리며 저자 소개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퀘스천에서 던졌던 질문이나 책을 선택한 이유를 되짚어보며 완독 후의 관점에서 마치 누군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직장인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적는다. 여기까지 똑똑한 리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제 저도 블로그를 조금씩 적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직장인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적는다고 되어 있죠. 어떤 그런 가상의 대상이 있으면은 글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리뷰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부분은 리드 단계의 3고를 떠올리면 된다. 모서리가 접힌 페이지와 반으로 접힌 페이지를 펴가면서 그때 내가 왜 이 페이지를 접었는지를 밑줄과 메모 등을 확인하며 적는다. 마지막으로 리플렉트와 리사이트 단계를 동시에 되짚어보며 리사이트 때 암송한 문장들을 웹상에 필사하고 내 삶과 업무에 대한 성찰, 해당 내용을 읽으며 내 삶과 업무에 활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남긴 글과 생각을 다른 색으로 타이핑한다. 나중에 책을 꺼내 읽을 때 대비해서 페이지도 함께 적어둔다.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독서 모임과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 독서의 활용 정점을 찍는다. 여러 권의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략적으로 읽기. 나만의 똑똑한 독서법으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독서 전술이라고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독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는 미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현재의 상황보다 나은 상태로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일련의 중장기적 계획이 전략이라고 설명하는데 직장인의 독서 역시 방향이 중요하다. 직장인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즐거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신만의 목적과 이유 등 독서에 대한 방향성을 더한다면 더욱 지속적으로 독서를 이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그냥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취미가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보기입니다. 책 읽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독서에 대한 방향성을 더한다면은 좀 더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취미가 독서일 정도면은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나처럼
이렇게 그냥, 책만 보면은 졸리고, 막 목 디스크가 올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은 독서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잘 읽고 기억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자신의 삶과 직장 생활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되는 독서의 방향, 즉 자신만의 독서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직장인을 그들의 고민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독서 전략을 고민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의 직장인은 직장 내 성공이라는 같은 꿈을 꾸지만 성공을 위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동몽 이상형 직장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 전략을 고민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동몽 이상이라고 한대요. 이런 유형의 직장인은 직장 내 성공이라는 같은 꿈은 꾸지만 성공을 위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동몽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직장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형 직장인. 마지막은 아직 자신만의 꿈을 발견하지 못한 동상무몽형 직장인입니다. 동몽 이상, 조직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될 드림워커에게 직장인의 가치와 성공, 독서를 통해 업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동몽 이상 유형의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성공이라는 같은 꿈을 꾼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에서 성공한 삶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 말하는 직장인의 성공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동료와 조직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업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기본은 업무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 즉 역량이며 역량을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이다.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독서라는 거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계층별 독서 선택 전략. 동몽 이상 직장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무 전문성이며 다른 하나는 리더십이다. 그렇다면 조직 내 직무 전문가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좋을지 살펴보자. 1. 직무 전문가로 성장해야 하는 동몽 이상 직장인은 중심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의 작가인 와다 이치로는 독서를 통해 중심을 키우는 공부를 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스스로 익혀야 할 분야를 정하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선택하여 철저하게 반복해서 읽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업무 전문성을 키우라고 조언한다. 일단 업무 분야의 독서를 통해 중심이 서서히 자리 잡히면 이제는 도서 선택을 직무 분야의 책에서 다른 분야의 책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중심을 넓히는 독서를 해야 한다. 저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일단은 제가 TTS 기능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북을 이제 돈 주고 사고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 이럴 때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책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했어서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서 TTS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쭉 들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책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책은 좀 중심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책들이 좀 잡혀요. 책을 굉장히 잘 쓰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자세히 읽죠. 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이렇게 조합해서 읽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걸 보면 중심을 처음에는
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반복하고 철저하게 읽고, 그리고 자신만의 업무 전문성을 그래서 점점 이제 직접 체험해 보면서 키우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자신의 자리에 이제 자리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면 책을 조금씩 확장시켜서 중심을 넓히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동몽 이상 리더는 심장을 채우는 독서를 해야 한다. 리더십의 역량이 이제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즉, 먼저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성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을 계획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책을 읽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담당 조직의 업무와 관련해서 수준 높은 노하우와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 세 번째로 담당 조직과 구성원들이 성과 달성을 위한 과정 관리 및 문제 해결 역량 등을 키울 수 있는 조직, 인적 자원 관리 등의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역량 향상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 관리, 인재 경영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한다. 일단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경제, 경영 분야의 책으로 심장을 채웠다면 동몽 이상 리더는 자기 개발은 물론 인문, 사회과학 등 다양한 책으로 도서 선택의 폭을 넓혀 심장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한다. 동몽 이상 리더가 심장을 채우는 독서에서 심장을 키우는 독서로 자신의 독서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근 리더십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진성 리더십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직 문화와 동적 역량의 관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동상이몽, 직장이란 여정에 합류한 드림 원정대에게. 이게 다른 일반 독서 법 책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자신만의 이 이론을 좀 만들어낸 분이라 그렇다고 아주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네요. 근데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을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책은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본인한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쓰신 것 같아서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상이몽, 직장이란 여정에 합류한 드림 원정대에게. 네. 내공 쌓기의 중요성,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변화의 욕망이 찾아온 이들은 동상이몽 직장인이라고 한다. 동상이몽 직장인의 꿈을 위한 원정은 변화의 욕망이 찾아온 그 순간부터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나 자신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공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썼네. 열정 플러스 콘텐츠 수준 곱하기 태도, 자산, 무형 자산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식, 경험, 지혜, 통찰력 플러스 유형, 자본, 네트워크. 뭐 그렇답니다. 는 그동안 내가 만나온 수많은 동상이몽 직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만든 동상이몽 직장인의 내공 강화 공식이다. 그런데 독서는 동상이몽 직장인의 내공 강화 공식 중 태도라는 요소의 비례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 독서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비례 효과를 가져와 동상이몽 직장인의 내공을 강화시킨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원정별 독서 선택 전략.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선 성공을 꿈꾸는 동상이몽 직장인은 크게 두 가지의 원정길을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프리 에이전트를 선언하고 전문 강사나 컨설턴트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해서 CEO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1. 프리 에이전트를 선언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꿈을 꾼다면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 내공을 쌓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책 선택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강의 기술을 담은 책보다는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내공을 길러 주는 책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프리 에이전트 라는 건 그냥 전문 강사나 프리랜서가 되고자 한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내공을 길러주는 그 분야의 책을 읽으라는 거죠. 내공을 쌓는 독서는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 기본서, 해당 분야에서 꾸준하게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다. 일단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내공이 길러졌다고 판단되면 이제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어야 한다. 앞에 언급된 내공 강화 공식을 떠올려 보면 필살기를 결정짓는 것은 콘텐츠의 수준이다. 따라서 필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공을 키우는 책을 계속 읽어야 하며 더불어 강의 전달 혹은 컨설팅 전달 능력을 높이는 책과 함께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주는 책을 읽어야 한다. 니체는 언젠가 번개에 불을 켜야 하는 사람은 언젠가 번개에 불을 켜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구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이라는 원정길에 오르는 동상이몽 직장인 역시 조직에서 구름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조직 생활 동안 다양한 대내외 접점을 만나고 꾸준한 독서를 통해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있다. 창업 과정을 수강하면 전문가들이 어느 곳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은 기회를 발견할수록 돕는 것이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일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 자신이 지금 만나는 세상의 접점에 관심을 갖는 것과 더불어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과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으며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가로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발견한 기회를 가치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가치를 창출하는 독서라고 한다.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에서 아이젠버그 교수는 창업가가 기회를 발견한다면 이를 손에 잡히는 가치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 창출의 중요 요소는 자산, 유형 자산으로 창업 교육 등으로부터 획득 방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다른 요소들은 스킬이라고 하는 경영관리 능력과 공급과 수요, 즉 시장에 대한 정보인데 경영관리 능력을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이다. 경영관리 분야의 책을 읽고 선배 CEO들의 책을 읽는 것이다. 김용진 대표의 경영학 사용설명서,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바위를 들어올려라 등이 대표적인 책이다. 아울러 동상이몽 직장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문, 고전, 심리학, 역사, 그리고 경제 분야의 독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동상무몽, 아직 꿈을 찾지 못해 으르렁대는 스펙 사냥꾼에게 바쁘다 바퍼 직장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말은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흰 토끼의 주요 대사이다. 흰 토끼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어쩐지 그의 말처럼 정신없이 바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왕의 전령사로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일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흰 토끼의 모습에 우리네 월급쟁이 모습이 겹쳐져 측은한 마음이 든다. 사실 근데 진짜 바쁜 업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처음에 이제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야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업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꿈 찾기의 중요성. 꿈부터 꿔야 꿈을 이룰 수 있다.
동상무몽 직장인이란 진정한 자신과의 모습과 꿈을 찾지 못하고 또는 잃어버리고 주어진 일에 매몰되어 열심히만 살아가는 직장인을 말한다.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도 조직 밖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꿈을 발견하지 못한 동상무몽형 직장인은 왜 그렇게 바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흰 토끼를 통해 살펴보았다. 바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사는 것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이들은 자신이 왜 바쁜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용기를 내어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울 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가 벽난로 위에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앨리스는 붉은 여왕의 손에 이끌려 숲속을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린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주변 경치가 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느낀 앨리스는 붉은 여왕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한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달려야 하는 거야. 붉은 여왕의 경고는 동상무몽 직장인이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세계, 즉 직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사실 사람들이 다 달려가기 때문에 내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같이 달려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퇴보하니까. 동상무몽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가치관과 꿈에 대한 발견이 선행되지 않은 채 막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면 꿈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발견은 세상의 발견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상가 찰스 핸디의 말이다. 그렇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안내자가 되어준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상황별 도서 선택 전략. 자신이 만약 이상한 나라의 흰 토끼와 같은 동상무몽의 상황이라면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책 10권을 동시에 읽어라는 작가 나루케 마루토는 어떤 책을 읽는지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책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간접 경험과 생각의 조각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책에서 만나는 많은 경험과 생각들을 자신의 것과 비교, 대조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자유학 기제 애들 그래서 막 이렇게 체험 막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사실 저는 그것보다 다양한 책을 읽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TV에서 보고 실제 자유학기제 와서 이렇게 애들 체험하는 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거 가지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기에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좀 어려워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상황별 도서 선택 전략. 자신이 만약 이상한 나라의 흰 토끼와 같은 동상무몽의 상황이라면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책 10권을 동시에 읽어라. 저 이거 읽었군요. 네. 특별히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었던 책이 없다면 어떤 책이 잘 읽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우선 자신의 흥미를 끌고 입맛에 맞는 책으로 내 독서력의 20%를 채우자. 나머지 80%는 다양한 장르와 생각이 담긴 책으로 채우자. 예를 들어 평소에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주로 읽는다면 총 5권의 책 중에서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1권 선택하고 나머지 4권은 소설, 오늘 유독 발음이 안 되네. 소설, 에세이, 인문, 고전, 심리학,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생각과 경험을 길게 늘어져 긴 꼬리, 롱테일을 형성하게 된다.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직장인이라면 자기의 분야의 책을 정말 섭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의 책을 좀 섭렵하다 보면은 그 책에서 이제 발을 조금씩 넓히면서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어버리면 사실 기억에 잘 안 남거든요. 그리고 좀 말랑말랑한 책, 그런 책들하고 좀 말랑말랑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 그러니까 분야를 두 가지로 이제 하는 거죠. 소설이나 시나, 뭐 약간의 고전, 뭐 이런 좀 에세이 등, 이런 책들을 좀, 말랑말랑한 책들을 좀 읽는 거죠. 저는 조금 생각이 그래서 다릅니다. 자신이 만약 거울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생각해보자. 자신을 감싸고 바쁘게 만들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다. 혹시 업무 관련 책을 읽었다면 어떤 책을 주로 읽었는지도 생각해보자. 비교적 업무 경험이 높은 앨리스 스타일의 직장인은 그동안의 업무 중에서 흥미를 끌었던 분야의 책을 자기 독서력의 20%를 채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업무 외적인 다양한 장르와 생각이 담긴 책으로부터 책을 채우자. 이때 다른 업무 분야의 책을 포함하는 것도 좋다. 만약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라면 마케팅 관련 책 한 권에 인문학, 소설, 경제, 경영 책도 한 권씩 읽는 것이다. 이렇듯 업무 서적을 기본 20%로 채우라고 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앨리스 스타일의 동상무몽 직장인은 커리어의 재도약 기회를 노리거나 이를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폭넓은 장르의 책을 80%로 채워야 하는 이유는 업무에 파묻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책을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네, 본 요약본은 부코스모스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갖고 오는 요약본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책은 재밌네요.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직장인을 위한 똑 맞는 독서법, 그래서 똑독이라는 어떤 좀 말을 만들어낸 분이네요. 사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책을 쓰시는 분들은 좀 자신만의 좀 전매 특허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잘 활용되면 굉장히 좋겠죠. 지난 책은 아웃풋 독서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장인을 위한 똑 맞는 독서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